안녕하세요. 한나라마 미국 주식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32분이고 오늘 날짜는 8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좀 오랜만에 올린 것 같아요. 좀 너무 바빴어요. 회사에서 너무너무 바빴고 개인적인 일정도 많았고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제가 보통 주식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섹터가 방산인데 왜 제가 방산을 투자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골격이라고 할까요? 그냥 몇 개 한 네 가지 정도만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술의 집약체라고 제가 썼거든요. 왜 기술의 집약체라면 이제 전쟁에서 이제 개발되는 뭐 발명품들 뭐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들 있어요. 뭐 트렌치코트, 뭐 전자레인지, 스팸, 뭐 볼펜, 통조림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부차적인 발명품인 것 같고 물론 좀 중요한 발명품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거고 컴퓨터에서 또 뭐랄까요 파생해서 뭐 새로운 것들도 발명되고 이러잖아요. 우리 일상도 편리해진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주 산업이랑 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쟁에 예전에 있었을 때 미사일이라는 걸 개발을 하면서 로켓도 관련이 되고 로켓이 또 이제 사람 인명살상뿐만 아니라 뭐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뭐 향후에는 어쨌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지구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로켓이 참 필요한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우주산업이랑 되게 크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과 우주산업이 또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트기도 사실 전쟁 중에 개발이 됐고요. 심지어 미국보다는 나치 독일이 먼저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45년 거의 이제 나치 독일이 망하기 전에 그거였는데 이제 기체명이 메슈슈미트 26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보시면 이 쌍발인데 쌍발 전투기인데 이 두 개 엔진이 로켓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전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년이네요. 근데 거의 실전 배치가 정확하게 되고 사용된 건 45년, 44년 거의 폐망 직전에 활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전쟁에서 개발된 것들이 뭐 일상적인 거 말고도 뭐 아무튼 제트기 같은 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네요. 그런 점에서 첨단 기술이랑 방사는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피해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 그리고 최소한의 투입으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것도 목적이고 그러려면은 기술이 진보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이 집약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는 방산주다. 물론 그거를 일상생활에 끌어올리는 거는 뭐 다른 섹터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원초적으로 원석 수준의 그런 기술이 집약되는 방산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를 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은 안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인류가 탄생하고 뭐 부족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세도 있고 뭐 중세 이후에 근대도 있고 뭐 현대에도 있고 그러지만 계속 전쟁은 늘 있어 왔던 것 같거든요. 갔던 게 아니라 늘 있어 왔었어요. 제 생각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뭐 지금 현대가 끝나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장에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났는데 뭐 국가 간에 또 갈등이 또 심해지고 이러면 전쟁이 안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평화가 있을 수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계속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고 그 단적인 얘기로 라틴어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전쟁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맞네요. 네. 제가 이거를 예전에 군복무 할때 그 작전 통제실 같은 데 가면은 옆에 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라틴어로
이제 진짜 평화를 원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명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이 말처럼 전쟁이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고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도 계속 뭐 그걸 통해서 무기를 사고 또 전장 그러니까 전쟁 물품도 만들고 이런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방산주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인데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미국이 이제 방산 예산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준이 우리나라 GDP 1년 예산 500조가 넘는 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찾아볼까요? 미국 방산 예산 엄청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방 예산이죠. 방산이 아니라. 13%. 그래서 꽤나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1년 예산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예전에 했었잖아요. 물론 트럼프 때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한국 예산 뭐 한국에도 당장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그 통과시키는 국방 예산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체지면 607조인데 이거 600조 충분히 넘을 거예요 아마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오질 않네요. 저 얼마 전에 찾아봤었는데 500조, 600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방예산 금액이 와 엄청나네요. 미국은 그냥 행정부는 5조 8천억 달러 7천조가 이제 회계연도 예산이네요. 국방 예산은 922조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예산이 뭐 607조라고 했는데 607조는 한 1.5배 되나요? 1.5배를 그냥 국방에다만 때려 넣네요. 이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예산을 거의 소수의 이제 국방 기업들이 다 방산 기업들이 다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ITA ETF라 해가지고 우주 방산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어요. 1배짜리인데 3배는 디펜스였나요? 그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홀딩스 보면 대다수 이런 기업들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뭐 레이시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는 사드라던가 특히나 미사일 로켓 부분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거 있고 로키드 마틴 F-35 보잉도 방산이 한 40% 정도 매출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기체 만들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어요. 뭐 홈에 여기는 모르겠네요. 노스럽 그루먼도 있고 뭐 해리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방산 기업들이 많은데 거의 다 여기서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 독점 기업이 할 수 있고 진입 장벽 자체가 높잖아요. 어느 기업이 갑자기 나는 이제 전쟁 기업, 방산 기업에 우리는 바꿔 나갈 거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무기나 뭐 탱크나 전투기나 뭐 함대나 이런 것들이 실전 배치도 됐었어야 되고 한 번은 사용이 됐었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계속 구매를 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독점 형태로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기들은 여기에서만 나오지 뭐 새롭게 나오질 않아요. 그나마 나오는 것들은 무기라기보다는 뭐 팔란티어 같이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형에서 유형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보면 소수 기업이 뭐 방산 시장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준수한 배당과 매출 성장인데 이건 되게 사운드한 밸런스 시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도 소수의 독점 기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고 60조 뭐 70조 이러거든요. 75조까지 나와 있네. 근데 계속 오르는 편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꺾일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나름 저는 큰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매출이 들쭉날쭉거리면서 불안전한 것보다는 계속 성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레이시온이라고 해서 원래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랑 레이시온이라는 회사랑 이제 합쳐지면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거대 뭐 방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 매출이 계속 증가해요. 우상향으로. 아마 이때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은 방산 기업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좀 재미없는 주식일 수는 있지만 진짜 그냥 묵묵하게 투자를 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약간 들쭉날쭉합니다만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의 참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EPS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 살 이유는 뭐 있겠죠. 뭐 저같이 재미없는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살 텐데 그리고 배당을 좀 다른 기업들 보면서 계속 봤어야 되는데 보면 배당도 뭐 2%대 초반이네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F16 만드는 회사고 레이시오는 한 3% 될까요? 세전? 이것도 2%대가 되려나? 2% 초반대네요. 뭐 그래도 배당 어쨌든 매출 계속 늘어나고 주가도 계속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나쁜 그런 뭐 기업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원체 거의 다 좀 이 해당 주식들이 좀 무겁기 때문에 배당률이 좀 낮아도 나름 그래도 좀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도 여기 2.6% 세전. 만약에 제가 뭐 낮은 주가일 때 많이 매수를 해놨으면 어쨌든 시가 배당률로 치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나쁜 배당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뭐 지금 방산을 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받아보시고 배당을 늘 체크하시면 늘어난다는 거를 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산주를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산주를 좋아하시고 뭐 매력을 느끼신다면 뭐 ITA 같은 ETF를 투자하셔도 좋지만 아니면 특정 나는 뭐 밀덕이라서 뭐 특정 방산 장비를 아니면은 뭐 전투기 뭐 군수 물자를 좋아하는 그게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아마 방산을 투자하시면 뭐 워먼거 그러니까 뭐 전쟁 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쟁이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력이 있는 그런 섹터고 기회가 되시면 꼭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요일날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금리 앞으로도 픽스텝해서 많이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계속 견뎌내고 호던해서 익절을 같이 하시는 걸로 희망을 다져봅시다. 근데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 그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